3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겪게 되는 흔한 질환 허리병. 이런 허리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나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나쁜 자세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아침에 출근하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세수하려고 허리를 구부릴 때, 무거운 짐을 질 때 등등. 어떠세요? 이런 현대인들의 생활, 요통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들이죠. 평소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통해서 건강한 척추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겠죠? 예. 네, 너무 또 무리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허리 아프다고 그러신데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날도 갑자기 좀 추워졌고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지. 예.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 허리 예. 뻐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제 대들보라고 하는 바로 이 허리인데 네. 이 허리가 잘못되면은 생활이 그냥 뒤틀려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오늘은 허리병, 그 요통이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 있지만 예. 딴 거 하나만 딱 짚는다면서요? 특히 자세 쪽을 자세. 저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요통이 생기지 않겠는가? 네. 나쁜 자세, 좋은 자세 예,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이은정 씨는 하겠습니다. 뭐 허리 아프고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아직 뭐 허리가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요.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컴퓨터 할 때 특히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하고 나면 한 2시간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프긴 아파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오랜 시간 하시는 게 뭐 컴퓨터 하시는 거, 그렇겠죠. 그다음에 아마 텔레비전 보실 때, 뭐 이럴 때 자세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지금들 다들 이러고 계시다가 조금 바뀌셨죠? 아침적이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또 쓰는 그 의자라든가 예. 책상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고 또 특히 지금 침대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침대에도 또 무슨 영향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신 분들 소개하죠. 두 분 네. 모셨습니다. 먼저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의 배하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의대 구로병원 정형외과의 서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화 상담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368-1300번 그리고 1301번 열고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자세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오늘 꼭 놓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네. 바랍니다.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리가 예. 아픈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좀 굵직굵직한 원인 그런 거 몇 개만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허리 아프시던 분들 보시면은 허리가 뻐근하다고 말씀들 뻐근하죠, 하시잖아요. 예. 그 이제 허리가 뻐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주변 근육이 예.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뻐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허리 주변 근육이 긴장돼서 오는 게 하나 있고,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척추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예. 이렇게 뒤로 뻗치듯이 아프면서 허리도 같이 아픈 그런 원인이 있고요. 디스크. 세 번째는 그 척추도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네. 그 오래 쓰시면은 무릎 관절 아프듯이 그 척추 관절에도 그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픈 이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이 있고 예. 또 흔한 걸로 이제 허리 뭐 화분 같은 것들 다 삐끗해서 오는 그 허리의 염좌 이런 것 때문에도 오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노인들의 그 골다공증. 노인들에서는 골다공증이 이제 있어서 뼈가 좀 약해지시니까. 예,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흔치 않지만은 추간판 탈출 말고 추간판 뭐 내장증인가요? 뭐 그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예,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있는데 그건 예. 이제 추간판이 탈출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 예, 예. 그 추간판이 해져가지고 일부 이제 찢어지든지 예. 파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인 그 자세 얘기를 빼둘 수가 없을 것 그렇지, 같은데 그렇죠. 그 자세가 허리 건강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자세가 그 허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네. 일단 좋은 자세의 어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무게 중심선 자체가 몸의 척추를 따라서 일직선으로 잘 곧게 돼 있네. 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골반의 기울기 자체가 약 30도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쁜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천추의 그 척추의 전만증이 증가가 되거나 이게 너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척추 주위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서 네. 그 허리 통증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또 배가 나와도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예. 이렇게 더 뒤로 중심이 가기도 하고. 아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왜 뭐 체격이 좋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예. 가냘픈 분인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신 그러니까요. 분들 그런 예.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섰을 때 자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제 누적이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를 한번 예. 물어보게 되네요. 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세를 쓰고 살고 있는지 한번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셨나요? 잘못된 자세로 한참 앉아 있으면 두통을 느끼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조금 약간 뻐근해요. 허리가 쑤시고 아파요. 앉았다 일어나면 걷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고요. 목이 아무래도 오래 앉아서 쓰다 보니까 허리가 척추가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높이가 안 맞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허리가 좀 아프죠. 허리가 뻑적지근 하지라. 그럼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뒤틀린 자세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운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가사노동을 할 때도 역시 나쁜 자세 너무 많은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부님 똑바로 앉아주세요. 예, 다들 똑바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이 좀 뒤에 편하게 뒤에까지 이렇게 기대야죠. 쫙 이렇게 바짝 허리를 붙여서. 들이대는 거. 조금 더 엉덩이를 예, 뒤쪽으로 예, 하시고 뒤쪽으로 바르게 되는 앉으시고요. 그래야지 그게 좋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러면은 네. 저희가 나쁜 자세가 이건 나쁘다 했는데 네. 제대로 좀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지. 이제 제대로들 앉으시네. 이제 앉으셨어요. 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 그러면 네. 나쁜 자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허리 건강에 그 영향을 그 나쁜 영향을 주는 자세를 보면요. 예. 요즘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주로 청소년기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거의 뭐 들어눕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자세. 누워서. 예. 예. 그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책 열심히 뭐 타이프를 치다든지 막 예.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면 동작 시에는 제가 이제 그 무릎을 이용하지 않고 예. 바로 그냥 허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허리 디스크로 가는 그 압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그러면 되기 세면 때문에 동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예. 허리를 바로 이렇게. 무릎을 살짝 무릎을 굽히시고 살짝. 이렇게 아. 바른 자세를 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책상에 그 책받침 없이 장시간 책을 보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가 소파에 소파에 기댄 푹 채? 빠져가지고 기댄 채 이렇게 TV를 보시거나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죠, 기울여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자세. 네.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TV를 시청할 경우에 요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TV 시청 자세가 그래 마루에 있는 소파가 좀 편하지는 않아요. 앉기에 오랜 시간. 그렇죠. 예, 좀 깊고.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제 쑥 예. 들어가고 이제 그렇죠. 이런 빠지고. 예.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디스크, 뭐 허리 요통이 오는 경우가 이제 세수할 때 물건 무거운 거 네. 잡을 때 이럴 때인데 다리 이렇게 구부리고 세수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저 허리 근육에 긴장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신데요. 예.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이게 더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물이 전부 다 온거가지고 그럼 괜찮겠네요. 될 수 있으면 서면 그 대가 예. 허리보다 좀 높게 있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죠. 그 시설 자체를 그렇게 네. 하는 게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자세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그렇죠. 이제 알아봤고. 그 자세로 인해서 그 요통이 발생하게 되면요. 예.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요통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금방 좋아지겠지 네.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제 만성 요통으로 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통이 왔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바른 자세를 해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든지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예. 올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예.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의 요통을 알아본 적이 있다 이런 그렇죠. 그 통계가 있던데. 예.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특히 성장기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저도 지금 약간 자세 좀 구부정한데요. 아셨어요? 네, 그제 있습니다. 그 성장기에 그 자세를 바로 갖지 않고요. 이렇게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나이가 들면 그게 그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굳으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피려고 해도 의식적으로 필 때만 조금 펴지지 또 그게 다시 시간 지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가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기부터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청소년기에는 그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성장 네. 속도도 빠르고. 빨리빨리 크죠. 예. 네. 그때 이제 자세가 그러게 되면은 다른 그 근골격계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청소년기에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의자에 이제 앉아 있는데 책걸상 높이 같은 게 잘 맞지 않는 의자에 예.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허리가 이제 아픈 요통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통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자세가 유지되다 보면은 그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세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척추 측만증이 그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할 때 참 중요하네요. 커서는 이미 굳어지니까 예. 고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다. 그때 이제 학교- 굳으니까요. 그 예. 애들은 이제 그 학교 생활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성장기에 뭐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면 5학년 책걸상은 다 똑같아. 그렇죠. 그 나이에 다 키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 5학년 중에서 좀 작은 아이가 있고 큰 애가 있고 그런데 맞아요. 이게 이제 큰 애들한테는 좀 작고. 그것이 작은 애들한테 너무 이제 크고.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책걸상 이거만큼은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예. 이런 뭐 젊은 청소년기 어린 나이에도 아프다는 그런 통증까지도 호소를 하는지. 있죠. 그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제가 조사한 바에 가면 한 2%, 3% 정도 네.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고에 하면 10%에서 15% 정도. 아이고. 이제 늘었네요. 그 보통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요즘은 청소년기에 요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으로는 일단 그 요즘은 이제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쁜 자세로 장시간 동안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몸에 맞지 않는 책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어떤 척추 주위 근육이나 복부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요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기에 바른 자세 유지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런 요통을 예방하고 또 이게 청소년기에 요통이 생기면은 그 성인이 돼서도 요통이 많이 재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그 뼈에 그 골 밀도가 최대치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10대 후반이 되면 점점점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제 이 시기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골 밀도를 많이 높여놓으면은 노후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청소년기에 적절한 운동과 그 자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빠서 그때 운동도 사실 잘 못하고 네. 공부하느라 자세는 더 나빠지고. 아, 그렇군요. 요새 주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전부 다 학원 보내고 전부 다 그렇죠. 노는 시간이 없어 애들이. 예. 그러니까 놀아야지 뭐 운동도 공도 차고 뭐 던지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 허리도 제대로 잡히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까 책걸상 얘기했지만 요즘 애들 이 미잖아요 이렇게 가방 매는 예. 가방 예. 그건 참 잘한 것 같아. 우리 학교 갈 때는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갖고. 근데도 요즘 보면은 이거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까? 그런 애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 척추 측만증이 저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2에서 한 3% 정도, 3% 정도 나오는데요. 그건 많은 거예요. 그 척추 측만증의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척추 측만증에는 이제 구조적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 척추 측만증은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발병 원인을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적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휘는 거를 구조적 척추 측만증인데 요거의 이제 원인은 뭐 균형 감각이
좀 나쁘다든가 아니면 척추 주변의 근육의 이상 또 뭐 디스크나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원인이 있는데 있군요. 예. 그런데 아마 요새 척추 측만증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세 이상에서 오는 어떤 기능성 척추 측만증 그게 그러니까 많고. 구조적 척추 측만증이 아니고요. 아마 기능성 척추 측만증인데 이런 거는 이제 어디 허리가 아프면 우리 배 아프면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그렇죠. 구부리듯이 예. 허리 아프면 이렇게 허리 옆으로 구부리고 그렇죠. 또 구부정한 자세 오래 하면 이제 근육 같은 게 밸런스가 깨져서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척추 측만증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것도 가만 놔두면 또 계속 그 영원히 갈 거 그렇게 갈 거 그런 게 아닙니까? 이제 좀 습관적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 이제 운동을 열심히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나 예. 척추 근육이나 이제 복근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척추측만증 말만 들었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척추측만증 어린이가 있는 집안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 쉬면요 이게 엄청 많이 쉰다고요 이게. 근데 초기에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 얘기 저희가 좀 치료 얘기 해볼까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부쩍 커진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유난히 자세가 구부정한 학생들이 많죠. 자, 이럴 경우에 초기에 운동과 자세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척추 측만증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옵니다. 또 이 병은 청소년 때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보통 10세부터 14세 기간에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엄마들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다르다든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가슴 밑으로 짝짝이 된다든가 아니면 척추가 이렇게 등을 굽혀가지고 보면 한쪽 등이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아니면 무릎이 이렇게 높이가 다르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땐 좀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일단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면 요즘 길게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시 3차원적으로 컴퓨터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조기를 통한 자세 교정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기 치료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운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 플러스 보조기 착용하고 병원 치료가 있는데 우선 운동을 하자면은 운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만증 환자를 위한 체조가 있어요. 그 체조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하고 자세를 갖다가 고정하고 또 그런 거 치료하는 그런 운동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같이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갔을 때는 운동에다가 플러스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기 착용을 또 그것을 옛날에는 보조기 굉장히 딱딱했었거든요. 그 딱딱한 보조기를 버리고 요즘 밴드 보조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가 있거든요. 그 보조기를 착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요즘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운동 치료하는 거. 빨리만 치료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네. 서울전화 368-1300번, 1301번 열고 있고요. 네.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어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시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평소에 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거든요. 예. 근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꼬고 앉을 때는 좋은데 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관계가 있는지 네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평소에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그런 분들이 네. 많으세요?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여기는 안 계시네요. 근데 예. 그 다리를 꼬고 앉으시면은 허리에 그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다리를 꼬고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은 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다리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몸이 틀어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기대면서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거지 다리를 꼬는 거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꼬면은 허리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죠, 틀어지게 돼요. 약간. 예, 예. 이렇게 꼬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골반은 틀지 마시고 그냥 다리만 살짝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몸을 이렇게 비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가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요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가 좀 짧아요. 정말이에요. 무슨 보기에는 일이 너무, 아니고 예. 외국 사람들은 다리를 안 올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다리가 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올리면 짧은 다리 갖고 억지로 올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글쎄요. 자, 그러면 네. 허리 통증의 일반적인 치료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주시도록 치료 얘기로 가보죠. 예, 서 교수님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예, 그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제 아픈 경우에는 우리 시험 같은 거 보거나 하루 종일 막 긴장해가지고 일하고 나면 그렇죠. 허리가 무척 아프지 않습니까? 뻔하죠. 그런 경우 따뜻한 그 샤워나 목욕하고 나면 근육이 싹 풀리면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게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목욕이나 샤워 같은 걸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스크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렇지. 근데 사실 디스크라는 병이 그 진단을 받아도 그 중에서 한 2 내지 3% 정도만 3% 정도만 그 수술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그 주변 그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나 쉬고 그 약 먹고 물리치료 잘 받으시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추염자가 있는데 그 간혹 그 제 친구 중에도 허리 아침에 뭐 화분이나 뭐 세수하려고 하다 삐끗했다고. 칙소리가 나죠. 꼼짝 못하겠다면서 병원에 입원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제 가끔 부탁이 오는데요. 근데 꼭 뭐 입원을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 2, 3일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으면은 그 아픈 게 싹 풀립니다. 한마디로 지진다는 거군요. 등을 좀. 그죠. 핫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증상이 그냥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재활치료, 아까 물리치료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치료를 좀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요통의 그 재활 치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치료가 이제 열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치료, 그다음에 견인 치료, 그다음에 이제 재활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에 적용을 하는데 요통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심부 열 치료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치료하고 그다음에 전기 치료 중에서 이제 그 심부에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그 치료를 하는 간섭화 치료기가 그중에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통의 원인 중에서 뭐 그 인대염이라든지 아니면 근막동통 증후군, 아까 말씀하신 염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활액낭염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호전이 잘 안 될 경우에 주사요법을 시행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사요법.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기 수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술 치료법은 어떤 경우에 그게 쓰는지 하게 되는지요? 그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한 뭐 물리치료나 그 약물 치료를 6개월 정도 했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그 장단지 뒤로 이렇게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도 이상해지고 근력도 저하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수술로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노인분들 같은 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새 이제 골 시멘트 주입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 시멘트를 주입해주면 뼈가 튼튼해져 가지고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척추 질환. 가장 흔한 걸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걸을 때 한 버스 한 정거장만 걸으시면 이 종아리가 이 땡기고 터져나가는 것 같이 아프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우리 그 굴뚝 맥히듯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척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거를 그 타줍니다. 그래서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술 치료법은 또 그 원인이 되는 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쁜 자세로 인해서 오는 허리 통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통의 치료 방법으로는 첫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통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방법이 있다. 그중에는 물을 이용한 수치료가 있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가 있다. 디스크 증상으로 신경 경로가 눌렸다고 의심될 경우 인위적으로 요추나 경추를 겨닌 압력을 제거하는 견인 치료. 또 초음파가 피부를 통과, 근육에서 열로 전환되는 방법을 이용한 초음파 치료.
그리고 전류의 간섭화 현상을 이용해서 심부에 위치한 근육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경감시키는 간섭화 치료가 있다. 팔다리에 골수염이 생기면 우선 부목으로 병이 생긴 부위를 고정시키는데 이렇게 고정하면 병이 퍼지는 걸 막아주고 통증도 줄여준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면 허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를 착용해 통증을 줄인다. 허리 보조기의 경우 증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를 사용하는데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 추위 근육과 복근의 악화로 통증이 유발됐을 때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허리 보조기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또 디스크로 생긴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허리 보조기도 있는데 디스크나 근육 염좌, 퇴행성 척추염 등이 원인이 되는 요통의 경우 대부분 견인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보조기를 통해 척추뼈를 당겨줘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보조기로 허리를 둘러싼 다음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기구가 상하로 부풀어 척추마디를 벌리게 해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견인 치료의 역할을 하는 보조 치료기구도 있다. 물론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라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허리 보조기 착용 시 보조기의 중간 부분이 골반뼈에 걸리도록 착용을 하고 뒤에서 보았을 때 중심이 척추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 허리 보조기를 착용한 후 통증이 없어지고 편안하다고 해서 복근 강화 운동이나 척추 주위 근강화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 나중에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허리 손상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보조기 착용하는 동안 반드시 재활 요통 운동을 열심히 시행해야 합니다. 역시 운동이 저 허리 운동 허리 운동을 해갖고 허리를 좀 강화시키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운동. 게 있는지 하나 좀 일러주시죠. 그 허리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그 운동으로는 이제 복근하고 척추 주위 근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시범을 좀 보여주실 텐데. 첫 번째 운동은 이제 제가 이제 골반 기울기 운동이라고 이제 명명해서 많이 하는데요. 배를 아래쪽 누운 채로 하시면 돼요. 침대는 바닥에 누운 채로 아무 데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쑥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등이 이 바닥에 딱 밀착이 되게끔 밀어 넣으신 다음에 그 항문 주위의 근육을 방구 참을 때처럼 살짝 오므리시면서 살짝 들어주시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그 복근하고 척추 주위 근육이 강화가 되는 운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네요. 살짝 올리셨구나. 예, 살짝 올리죠. 살짝 드셨어요. 많이 올릴 거 없이. 이 동작을 한 10초 정도 힘을 주고 있다가 다시 이완을 시키고 다시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10초 정도 하고 이 운동은 하루에 한 100회 정도씩 저희가 환자들한테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이 운동이 좀 편안해지고 통증이 좀 감소가 되면은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당기시면서 고개는 살짝 앞으로 들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복근 강화가 더 이제 아까보다는 더 단계가 한 단계 좀 아프실 것 올라간 같아요. 허리 통증이 강화된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개는 이렇게 그대로 놓은 채로 살짝 드시는 거죠.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띄일 정도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리를 번갈아 가시면서 마찬가지로 하시되 복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반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저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근이 좀 튼튼해져야 허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받쳐주는 근육. 복근하고 척추 주위근, 그다음에 척추 이렇게 해서 기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척추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위 근육을 많이 발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100회 정도를 하셔야 되니까 차근차근 횟수로 좀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 허리 강화 운동 뭐 이런 것 허리에 관해서 또 다른 곳 또 한 곳 다녀왔어요.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현대병이라 일컬어지는 허리병, 대부분이 운동 부족과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허리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허리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한방에서 크게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기 부족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신혈통이 제일 많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기교통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화장애라든지 염자, 타박 때문에 오는 어혈요통, 식중요통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흔히 허리병 하면은 침을 맞는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허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나 치료, 약물 치료, 침갔던 부항 치료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고요. 추나 치료는 한자로 풀었으면은 밀추, 당길라, 밀고 당겨서 비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추나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킨 뒤 오랫동안 질병의 재발되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침과땀은 막힌 경락을 온열 치료나 침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항 치료는 타박이라든지 염자로 인해서 오는 어혈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허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을 항상 해줌으로써 몸이 긴장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운동을 하신다면은 이제 골프나 테니스 같은 편측 운동보다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걷기 이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허리를 위한 운동은 양쪽 근육을 고루고루 쓰는 걷기, 수영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예.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허리를 좀 강화시키고 예. 허리가 아픈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 얘기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생활 네. 자세 속에서. 일단 제일 많이 저희가 접하는 그 컴퓨터 작업을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게임을 아주 하는 편하게 보이긴 하네요. 좋지 않단 허리에는 말이죠. 좋지 않기 때문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딱 밀착을 시키시고 예. 척추를 저렇게 곧바로 앉아서.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의자를 선택할 때 요령은 이게 앉았을 때 편안하게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팔걸이가 반드시 있는 게 좋은데 팔을 약 90 정도 굽혔을 때 팔걸이가 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약 100도 정도 그 약간 기울기가 있는 게 본인이 앉았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뒤쪽으로 있는 약간 살짝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앉았을 때 그냥 바른 자세로 딱 되거든요. 척추가. 너무 90도로 되면은 이제 좀 불편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막 굽혀지더라고요. 뭐 보려고 막 책상 자꾸 이렇게 높이 또 문제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책상 높이도 자기가 손을 댔을 때 예. 앉아서 손을 했을 때 이게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이렇게 직각으로 닿을 수 있는 게.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설거지 하시거나 뭐 오랫동안 장시간 일하시거나 이렇게 그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서서 일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상자에다가 올려놓으시면서 일을 하시면은 이 척추의 전만증이 감소가 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네. 그럴 때 이제 허리를 또 많이 다치시는데 이 지렛대 역할처럼 이렇게 지금 저렇게 몸에서 멀리 드시면,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드시면 그렇게 있으면은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드실 때 동작은 항상 무릎을 굽혀서 앉으신 다음에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을 시키시고 바짝 끌어안으시네요. 그냥 허리를 이용하지 마시고 다리 하체를 이용해서 일어나시면은 허리가 손상되는 걸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실 때 동작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놀래서 일어나실 때가 많아요. 알람이 울리니까 갑자기 펄떡펄떡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다치시기가 쉬우신데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 침대에서 옆으로 살짝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내리시고 손을 짚어서 상체를 일으키시면은 허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에 대해서 그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옆으로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게 좋다. 또 일어나기 전에 또 그 기지개도 좀 침대 안에서 좋죠. 쉬고 허리도 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힘도 좀 줘보고 그거 뭐 몇 초 걸린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허리 요통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하는 자세 쪽에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잘못된 운전 자세 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겐 체중이 실리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등산이 좋다고 하는군요. 이 등산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인대가 보다 탄력 있게 움직이도록 영향을 증가시켜주며 통증을 없애주는 체내 엔돌핀 분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신경 말단으로의 산소 공급 능력을 증대시켜 만성 척추 신경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자,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다니기 적당한 코스를 알아볼까요? 1시간 거리에 35도 경사인 완만한 야산이 적당하고 처음엔 시속 4km 이하로 천천히 걷고 조금씩 속도를 늘려주세요. 또 보폭은 작게, 관절은 평상시보다 더 구부리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가슴은 쭉 펴고 허리는 똑바로 세워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운동하실 수 있는 거리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무리하지 않게 하는 예,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은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전혀 안 아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서서 다니는 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거는 서서 다니는 데에 대한 세금이다. 그럼 세금 조금 내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아프게 하시려면은 여기서 소개해 주신 그 허리 건강법을 잘 지키시면은 이제 조금씩 세금을 조금 내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허리가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사람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좋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많이 말씀하셨듯이 허리 주변 근육이나 근육 강화. 복근 운동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에서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이제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들을 때 사소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허리 이렇게 디스크 생기셨다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뭐 무심코 무거운 물건 이렇게 탁 든다 악 하면서 생기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하면은 그런 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허리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허리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기 자신의 몸을 간단히 좀 소중히 생각해 주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통증을 뭐 바로 좋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본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언제든지 바로 또 재발이 되고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주의를 하시면서 오늘 배우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물론 허리 요통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골다공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자세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복근 운동을 좀 평소에 해두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네요. 평소 생활 속에서 말이죠. 내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거기서 정지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허리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같네요. 오늘 몇 가지 허리 강화 운동법도 가르쳐 드렸고 왜 허리가 아픈지도 지금 짚어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날씨 이렇게 추울 땐 말이죠.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수고해 주신 이인정 씨 그리고 두 분 교수들이 감사의 박수 드리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내일은 저희들 방송이 없죠? 예, 이웃돕기 사랑을 함께 나눔을 함께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하루 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뵙게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2003년입니다. 이제 예, 달라지는 것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도 빨리 가네요. 너무 빠릅니다. 200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첫날 월요일에는 경제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제가 늘어나는 각종 세금, 금융 분야, 또 정보통신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첫 시간 월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이틀 동안 2003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